예, 5월 교화단 법회 분발단에서 오늘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 또 주례 법회 전반을 분발단에서 준비를 해 주셔서 진행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예, 예, 굉장히 어디에 그 교도 자체의 주례 능력을 어디다 내놔도 뭐 이렇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교화단 법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보현 단원님께서 이제 사회를 봐주고 계시는데 지금까지는 아마 단에서 직접 사회를 보신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죠? 아마 분발단에서 처음 아마 이렇게 시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회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해보면 그 순서가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 사회인데 뭐 그런 것이 좀 있기는 있었지만 또 자연스럽게 또 자연스럽게 또 그게 또 훨씬 어떻게 보면 흔히 우리가 인간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훨씬 인간적으로 보였습니다. 저희 교당에서 지금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그 법회 사회 담당자가 있는데 지금 그동안은 둘째 주 법회를 우리 원사님께서 주로 이제 담당을 해 주셨는데 원사님이 지금 멀리 가 계시고 그래서 사실 둘째 주 법회 사회자가 하나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주로 남자분들만 계시니까 여자 한 분이 좀 전담 사회자로 우리 안보현님을 좀 박수로 우리 그럴까요?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례 추타원님께서 그 경종 치시고 독경 조안하시고 또 설명기도 올려주시고 그러셨는데 그 독경 추타원님 독경 소리가 참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평소에 아마 많이 이렇게 독경을 하시니까 그러시겠죠. 굉장히 안정적이고 독경에 일심이 독경에 일심이 되지 않으면 특히 이제 대중 앞에 나왔으면 그 독경에 마음이 일심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실수를 하지 않을까 많이 해보지 않으니까 이제 그러겠죠. 실수를 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그 독경이 쭉 마음이 거기에 잘 일심이 실렸는지 아니면 지금 마음이 지금 다른 데가 입으로만 지금 독경이 나오는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추타원님 같은 경우는 평소에 오랫동안 이제 공부도 하셨고 아마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게 안정적이고 그 독경에서도 굉장히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 단원들이 함께 나오셔서 주례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저희들이 올 계획표 중에 그 계획 일정 중에 연말쯤에 그 독경 대회를 한번 하자 그랬는데 아마 이런 방법으로 이제 단별로 한번 주관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경종 치고 또 독경하고 이런 그 호흡 독경 주례자와 목탁 치는 사람 이런 것들 호흡들이 이렇게 잘 이제 한 몇 번씩만 해보면 바로 그 어디에 가더라도 제가 교도님들끼리 스스로 주례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연 나인성님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며 어떻게 보면 이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면 너무 이렇게 주제가 뻔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래서 별로 할 말이 없는 그런 주제일 수가 있는데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발단은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자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다른 단들은 강연을 누가 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분발단은 던져만 놓으면 할 사람이 생긴다네요. 아무튼 인연들이 또 이렇게 서로 안 하려고 많은 그런 단들이 있고 꼭 또 개인의 어떤 그런 문제보다도 저도 커오면서 보니까
그게 이제 시절 인연인 것 같습니다. 서로 이렇게 굉장히 팍팍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단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단은 서로 나서서 굉장히 또 이렇게 수월수월하게 일을 해나가는 그런 단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마 인연 복이겠죠. 아무튼 분발단은 모든 그런 그 단원님들이 일치 단결되어서 잘 해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라는 뜻이 뭔지, 분수에 넘치지 않도록 사치하지 않고 근실하도록, 내 안으로 근실하도록 뜻도 설명을 해주시고, 왜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라는 뜻으로 들리다가 나중에는 의복을 빛나게 잘 꾸미는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의복을 빛나게 잘 꾸미면 남편한테 안 들키고 시어른한테 핀잔받지 않고 그런 방법을 전수해 주시는가 하는 생각도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교도님들은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교도님들께는 아주 적절한 적절한 강연 내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제 좀 금방 드린 말씀, 이제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요. 우리 교도님들은 의복을 빛나게 꾸미는 계문을 범하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제가 볼 때도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이제 특히 이제 자녀들, 지금 시절 인연이 그런가요? 메이커 아니면 명품, 그러지 않으면은 또래에서 또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그러니까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데 대한 내용을 언급해 주셔서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전혀 안 해줄 수는 없고, 그러나 또 너무 쉽게 응하고 보면 너무나도 그런 풍조에 같이 휩쓸려 가니까 또 그렇게 해서도 물론 또 안 될 것 같고, 해답은 아마도 본인의 경험 속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해주기는 해줘야 되지만 너무 쉽게 해주다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허락받았던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것이 꼭 좋은 건 아니지만 또 아이들의 그런 또래의 어떤 문화를 또 완전히 벗어나서 살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마음은 또 계속 심어주면서도 또 따돌림 당하지 않게 한다고 할까요? 이런 어떤 지혜 같은 것들 현명하게, 그야말로 현명하게 또 돈을 쓰더라도 현명하게 쓸 수 있는 또 그런 지혜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전타원님께서 공부담 하시면서 본문도 소개를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의복을 빛나게 꾸민다는 꼭 의복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수용품들도 마찬가지겠죠. 밖으로 허식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그러죠. 밖으로 허세를 부리는 사람은 안으로 지금 자존감이 부족하니까 지금 밖으로 자꾸 이제 그렇죠. 그런데 그런 바깥 부분의 허식으로서 자신을 자꾸 동일시한다 할까요? 그것을 만들어진 모습을 자기 동일시하면서 그것을 자꾸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야말로 이제 속이 이제 텅텅 빈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근실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실망케 하는 근본이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근실편 1장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대개 나타나 보이는 것은 믿으나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지 아니하며 외부의 영화에는 정신이 몰두하나 내면의 진실은 찾아보지 아니하며 당장의 이해에는 추후를 살피나 장래의 죄복은 생각하지 못하므로 그 행동의 매양 형식과 거짓을 꾸며서
근원 있는 실력을 기르지 못하고 그날 그날의 허영과 이욕에 날뛰다가 필경한 죄업의 구렁에 떨어지나니 어찌 애석하지 아니하리요. 화려한 제 뿔만을 사랑하고 잘못생긴 제 다리는 미워하던 사슴이 포수에게 쫓기어 숲속을 헤쳐나올 때 저를 살려준 것은 잘못생겼어도 잘 뛰어준 다리였고 저를 죽일 뻔하게 한 것은 화려하되 숲에 그리끼기만 하던 뿔이었다라는 이야기는 한낱 우화에 불과하나 돌이켜 생각하면 이 세상을 여실히 풍자한 경어다. 경전의 말씀이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나인성님 이야기 중에 좋은 옷을 입다 보면, 그러니까 허식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풍조에 흘러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경험을 잠깐 보면 중학교 다닐 때 이제 교복을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어떤 친구들은 아마 그게 그때는 모직이었던가 봐요. 교복이. 모직은 다리면 주름이 탁 서서 이렇게 반듯하잖아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는 입었던 게 아마 그게 뭐 문명이었는지 어쩌든지 아무리 다려도 다려지지도 않을 뿐더러 주름이 잡히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멋있게 보였던 그 친구들이 입고 있는 옷이 멋있게 보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혼자 집에서 제 옷 한번 그렇게 다려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다려지더라고요. 어쨌든 뭐 저도 시골에서 커서 그런지 지금까지 별로 그렇게 남한테 뭔가 좀 뭐랄까 좀 자랑스럽다고 해야 되나? 제가 옷가지를 걸친다든지 뭐 수용품을 좀 남한테 좀 자랑할 만한 것을 입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뭐 교도님이나 또 누구 이렇게 옷을 하나씩 사주실 때 보면 조금 이렇게 좀 메이커라고 해야 되나요? 브랜드 있는 옷을 입으면 어디 나가도 좀 당당해지는 것 같고 스스로도 모양이 뽀대가 좀 나는 것 같고 근데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꼭 그런 옷을 또 입고 싶더라고요. 그 사람의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자꾸 내실이 아니고 바깥으로 꾸미는 데 신경을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또 계문도 늘 대조하도록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나인스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마 대중 앞에 이렇게 많이 쓸 기회가 많아서 그러는지 굉장히 원고에도 얽매이지 않고 저보다 훨씬 말씀을 자연스럽게 재밌게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공부담 우리 이성경 단장님과 또 전타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본래 교화단법의 이 공부담은 꼭 주제만 발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가 마음 공부 일기를 쓴다든지 또는 우리가 사정진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유무념 선정진, 기도정진, 유무념정진, 의두정진. 이 사정진을 통해서 우리가 법위를 향상하자 이렇게 우리가 표어처럼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정진하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또는 공부 주제, 교화단 발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오늘은 주제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매에 대한 내용들을 더 보완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발된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올라온 김에 조금 공지의 내용 중에서 조금 보충할 말씀을 먼저 좀 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5월 28일이 우리가 무슨 날인지 기억하세요? 화정교당 20주년 기념법회를 보기로 한 날입니다. 본래 첫 봉불식하고 봉불식을 한 지가 지금부터 꼭 그야말로 20년 전 그때가 4월달이던가요? 그래. 5월달이던가요? 날짜가 정확하지는 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맘때쯤 봉불식을 했고 또 20주년이 되는 해
28일 날 우리가 기념 초대 법회를 하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년을 이렇게 성장해온 우리 화정교당이 굉장히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스스로 또 우리가 자부심도 가지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로서는 이게 잔치를 부리는 셈이 되는데 잔치에는 사실 손님이 많아야 이게 제대로 된 잔치라고 잔치를 벌렸는데 손님이 없으면 그 잔치의 반은 무의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초대장을 지금 만드느라고 몇 분 일찍 오셔서 수고를 해주셨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지금 초대장입니다. 뒤에 초대장을 만들어 놨는데 초대장 초대 카드죠. 앞면에는 안생명 교무님이라고 지금 오물려 신문사에 계시는 교무님이신데 직접 이렇게 그림을 그린 카드에다가 뒤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초대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죠. 그 카드가 총 25장입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25종류입니다. 해서 저런 종류가 있는데 뭐 본인이 어떤 카드가 뭐 내용물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되겠죠. 그러나 뒤에 초대하는 내용은 이제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뒤에 오늘 오신 좀 먼저 오신 분들이 이제 카드 봉투 속에 이제 카드를 넣어서 교당 주소를 지금 이렇게 라벨로 붙여놨고요. 그리고 우표를 우리 100주년 기념 우표입니다. 저것은 우표를 미리 다 붙여놨습니다. 지금 그 노란 포스트잇 하나 붙은 저기다가 이제 초대할 사람 주소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한 2장 정도는 돌아갈 것 같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현재 만들어진 것은 그 정도여서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차후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 초청장은 지난번 교화 실천 강연에 참석했다가 이성경님이 보시고 지금 여성회에서 저것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성경님이 필요하면 쓰시라고 해서 기사를 해 주셔서 한 120, 30장 정도를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저기서 한 2장 정도씩을 가지고 꼭 초대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주소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소를 써주시면 그냥 우편함에 넣으시면 발송이 되고 아니면 그냥 놔두시면 주소만 써주시면 일괄적으로 우체통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도님들 자기 집으로도 그러니까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도 있고 할 때 집 주소 써주세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그러세요. 우리 교무님이 우리 식구들 다 오라고 이렇게 초대장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특히 이제 100주년 기념 우표가 그냥 우표로서 가지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편 소인이 찍어서 100주년 기념 우표로 나한테 우편물이 왔다는 것도 보관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표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꼭 내가 이분들한테 초대하고 싶다. 그러면 직접 뭐 카드를 가져가서 전달하셔도 좋고 아니면 주소를 써주시면 우편으로 배달해 드리고 주소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면 카드를 직접 전달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28일 기념 초대 법회에 오늘 특별한 우리 20주년을 뭐 다른 행사 위주로 하기보다는 이것을 계기로 우리가 모든 가족들을 같이 한번 초대해서 그게 우리 화정교당이 존재하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왜 화정교당이 이렇게 우리가 유지 발전시키느냐. 가족들, 많은 지인들, 이웃들 함께 우리가 이 공부하자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법연을 맺자는 거고 그게 가장 큰 의미겠잖아요.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소중한 법연을 맺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날 원로 어른님들 나들이 계획하고 있다라고 지금 상의도 드리지 않고 좀 했는데 5월 16일 날 좌산 상사님께서 오도훈련원에 오셔서 한 일주일 계신답니다. 그래서 달리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매년 어버이날 전후해서 공공회에서 어른님들 식사 대접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5월 18일 날 원로님들 같이 오도훈련원 한번 다녀오면서 좌상 상사님 인사도 드리고
나들이 하면서 또 식사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만들면 어떨까. 오늘 식사하면서 언론인들하고 좀 상의를 하도록 하고 현재 계획은 그렇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국회부 맨 마지막 그 소식에 보면 5월 27일 11시 고향 종교인 평화회의 창립총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지금 불교, 천주교, 우리 이제 원불교, 기독교 해서 고향 종교인 평화회의 창립을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준비를 해와서 5월 27일 날 창립총회를 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원불교는 종교연합, 또 종교 간의 협력 여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해왔고 그 가교 역할을 사실은 원불교가 많이 해왔었습니다. 여기에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고향 종교인 평화회의 회원이 되시고자 그 회원이 되어서 활동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회원 입회 원서를 써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